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 시어머니 김정숙,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름을 먼저 정성껏 적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 며느리 지혜. 살아있는 며느리 지혜의 이름을 조상의 위패에 올린 겁니다. 복수였습니다. 내가 조상을 그렇게 대했으니 너도 조상이 되어봐라. 제사 시간 며느리가 지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제 이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봤고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교촌치킨이 제사 음식이라고 했지? 그날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고 11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미 50년째 해온 일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50년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 남편 아버지 제사까지 1년에 3번 어김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를 비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부터 시작했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꼭 짜서 참기름과 국간장으로 무쳤습니다. 손끝에 참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나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북어전, 호박전, 버섯전.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지만 익숙했습니다. 앞치마에도 머리카락에도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도 끓였습니다. 사골을 밤새 고아 만든 육수에 무와 당근,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은은하게 끓는 소리가 들렸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새벽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상을 펼쳤습니다. 깨끗한 한지를 깔고 음식을 오열로 배치했습니다. 첫째 줄은 밥과 국, 술잔, 둘째 줄은 전과 적, 셋째 줄은 탕, 넷째 줄은 나물, 다섯째 줄은 과일과 떡, 홍동백서, 조유리시. 동쪽엔 붉은 과일, 서쪽엔 흰 과일을 놓았습니다. 대추, 밤, 배, 감 순서대로 정확하게 5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이제 나이가 68,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도리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땀이 흘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50년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집올 때가 생각났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처음 제사를 가르쳐 주시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순자야, 제사는 정성이다. 조상님을 모시는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정성껏 준비하면 조상님이 다 하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순서, 탕 끓이는 정성을 하나하나 다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전을 태우기도 하고 나물이 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저는 완벽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후엔 제가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제사 빠짐없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당신 수고가 많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3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40살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늦게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지혜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키가 165cm쯤 되어 보였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혜라고 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의가 바른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혜야, 편하게 있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삼성전자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일이 바쁘겠네? 네, 어머님. 요즘 신제품 출시 준비로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래도 몸 챙기면서 해야지. 건강이 제일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네, 어머님. 제사 같은 전통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제사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제사 때 같이 해보자. 천천히 알려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해온 제사를 이제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있다니.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 첫 해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가 할아버지 제사야.
같이 준비해보자.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구나.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사 전날 저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시장인데 같이 재료 보러 올래? 아,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내일 새벽에 같이 준비하자. 네. 꼭 일찍 일어날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사날 새벽 4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다시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나 봅니다. 괜찮아. 피곤했나 보다. 저는 혼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는 동안 계속 며느리 방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일어나려나 나와서 도와주려나. 하지만 아침 7시가 되도록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서야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알람이 안 울렸나 봐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했지? 다음에 하면 되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혜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떻게 절을 하는지, 술은 어떻게 따르는지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요, 어머님. 어머님이 하시는 거 잘 보고 배워야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며느리가 제사 준비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래. 첫 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색하잖아. 그렇겠지?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첫 해니까 아직 적응 중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둘째 해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같이 준비해보자. 작년엔 못했으니까. 네, 어머님. 이번엔 꼭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함께 하는구나. 하지만 제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터져서요. 제사날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야근? 제사날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팀장님이 꼭 있어달라고 하셔서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혜가 제사날 야근한다는데 정말이야? 네, 엄마. 요즘 신제품 출시 준비로 정신없대요.
하필 제사날에? 회사 일이 그런 거 기다려주나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사날 새벽 혼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또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만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상을 치우는데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수가, 며느리가 또 안 왔어. 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사 야근이래. 제사날인데. 그게 말이 돼? 하루 정도 휴가 내지. 명숙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회사가 우선이지. 아니야, 순자야. 그건 핑계야. 진짜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지. 명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넌 너무 착해. 그러니까 저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사가 싫은 걸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었네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서 쉬어. 제사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년 연속이었습니다. 작년엔 잠을 자서, 올해는 야근을 해서, 다음엔 또 무슨 핑계일까요? 손에 든 물컵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저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안 도와줄 거고 저는 또 혼자 준비할 겁니다. 5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런데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 후 지혜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제사요. 응, 알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할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제사 준비 제가 할게요. 어머님 푹 쉬세요. 지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네. 2년 동안 어머님만 고생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며느리 도리를 해야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바꾼 건가요? 그래도 처음인데 혼자 할 수 있겠어? 걱정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유튜브라니.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혼자 해볼게요. 어머님은 정말 푹 쉬세요. 5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목이 메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혜가 장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장 보고 올게요. 필요한 거 다 사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혜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쉬었습니다. 50년 만에 제사 전날 밤을 편히 누워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쇼핑백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샀네? 네. 내일 새벽에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주무세요. 부엌에서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 저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그날 밤은 편히 잤습니다. 2년 만에 제사 전날 밤을 푹 잔 겁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날이니까 저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6시쯤 되었을까요? 지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사상 다 차렸어요. 벌써? 이렇게 빨리?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 교촌치킨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박스, 교촌치킨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후라이드 치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상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마트 냉동 동그랑땡이었고 포장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탕은 컵라면처럼 생긴 즉석국 용기였습니다. 과일은 사과를 통째로 놓아둔 게 전부였습니다. 깎지도 않았습니다. 나물도 없었습니다. 떡도 없었습니다. 밥은 전자레인지용 즉석밥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상이라고? 어머님 어때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상이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한대요. 간편하게, 간편하게. 치킨이 왜 여기 있어? 손가락으로 교촌치킨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킨도 닭이잖아요. 옛날엔 닭을 쪘지만 요즘은 치킨도 괜찮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다 이렇게 한대요. 지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전도 냉동식품이고, 네, 저는 전이잖아요. 굳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칠 필요 없어요. 마트 거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편하다고? 탕은 즉석국이요.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요즘 맛도 좋아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이게 제사라고 생각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사 맞잖아요. 상도 차렸고 음식도 준비했고 지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효율적으로 해야죠. 조상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형식보다 마음? 손이 떨렸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교촌치킨이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50년을 내가 이걸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고 전을 한 장 한 장 부치고 탕을 밤새 고아서 그게 제사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였는지 서러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준비했잖아요. 이것도 정성이에요. 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정성이야? 제가 지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교촌치킨이 정성이고 냉동 동그랑땡이 정성이야? 즉석국이 탕이고 안 깎은 사과가 과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수야, 이것 좀 봐. 이게 제사상이야? 손으로 상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상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준비는 했잖아. 처음 하는 거니까 서툴 수도 있지. 서툴다고? 이게 서툰 게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마음?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교촌치킨이 마음이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5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제사. 그게 교촌치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새하얗게 센 머리. 이 모든 세월이 교촌치킨만도 못한 겁니까? 밖에서 민수와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괜찮아요. 어머님이 진정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교촌치킨과 즉석국으로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교촌치킨 박스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로고,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치킨.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 보니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50년을 뭐하며 산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 나무를 묻혔습니다. 전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쳤습니다. 탕을 밤새 고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게 제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건 교촌 치킨만도 못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푸석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명숙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교촌 치킨, 냉동 동그랑땡, 즉석국,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한 말. 명숙이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명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상님께 치킨을? 제정신이 아니네. 그 며느리 정말 버릇이 없어. 명숙이의 격한 반응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당연하지. 너무 화가 나서. 명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아무 잘못 없어. 50년 동안 정성껏 제사 지낸 게 잘못이야? 그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거지. 명숙이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잖아. 아니야.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제사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준비해. 명숙이네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왜 저만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지혜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데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사상 치킨. 놀랍게도 관련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제사상에 치킨 올리는 집 늘어. 간편 제사, 젊은 세대 트렌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사 준비 너무 힘들어요. 치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 고집할 필요 있나요? 조상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사는 정성입니다. 치킨은 말이 안 돼요. 전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0년 동안 정성 들인 시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부담이었고 치킨은 효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부엌 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동안 사용한 제사 그릇들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적을 담는 접시, 탕을 담는 사기 그릇, 과일을 담는 큰 대접. 손때가 묻어 윤이 났습니다. 저와 함께 50년을 함께한 그릇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걸로 뭐하지? 교촌치킨 박 쓰면 되니까. 냉동식품 포장지면 되니까.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조상을 모시는 마음을, 50년의 정성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제사 때 며느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교촌치킨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제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2달 후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지혜도 회사에 간 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종로 쪽에 있는 큰 문구점이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붓이랑 한지 좀 주세요. 서예하세요? 네. 그런 셈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쓰는 것도 서예니까요. 붓 한 자루, 먹물, 한지 한 뭉치를 샀습니다.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먹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어봤습니다. 고 시어머니 김정숙.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고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한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다시 새 종이를 펼치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어봤습니다. 고 며느리 지혜. 살아있는 며느리 이름을 지방에 적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교촌치킨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망설임을 이겼고 다시 적었습니다. 고 며느리 지혜. 이번엔 더 또렷하게 종이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지혜가 밥을 떠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그래. 네, 지난주보다 훨씬 밝으세요. 밝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 며느리 지혜.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집에 없을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연습했습니다. 붓글씨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다음 제사 때 며느리에게 제대로 보여줄 거야. 어떻게? 그건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명숙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결연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이 할머니 제사죠? 응. 이번에도 제가 준비할까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 어머님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지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돼. 혼자 할 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당황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가장 신선한 나물, 가장 좋은 생선, 최고급 한우.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단골 상인이 말했습니다. 응, 제사 준비해야 해서. 정성이 대단하세요. 정성이요. 50년의 정성을 며느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사 3일 전이었습니다. 방에서 다시 붓을 꺼냈습니다. 새한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연습이었습니다. 고 시어머니 김정숙.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 며느리 지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사날까지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제사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사인데 정말 혼자 하실 거예요? 응. 도와드릴 텐데. 괜찮아. 혼자 하고 싶어. 지혜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한 것 때문인가요? 눈치를 챘나 봅니다. 아니야.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며느리가 교촌치킨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손이 떨렸는데 그것이 긴장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제사날 새벽 3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고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부터 시작했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꼭 짜서 참기름과 국간장으로 정성껏 무쳤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무생채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북어전, 호박전, 버섯전, 동그랑땡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쳤습니다. 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탕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밤새 고아 만든 육수에 무, 당근, 최고급 한우를 넣었습니다. 은은하게 끓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가장 완벽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50년 중 가장 정성 들인 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거실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열로 음식을 배치했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붓과 먹물, 한지를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 시어머니 김정숙.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적을 차례였습니다. 붓을 다시 먹에 적셨습니다. 손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 며느리 지혜.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며느리 이름을 조상의 위패에 올린 겁니다. 종이를 들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제사상 위에 지방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7시 30분. 제사 시간은 오전 9시였기에 방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3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전 8시 30분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거실 제사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엄마. 이거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혼자요? 도와드릴 텐데. 괜찮아. 다 끝났어. 민수가 상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엄마가 하시니까 완전 다르네요. 50년 했으니까.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니까 역시 다르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동생 내외, 조카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형수님. 제사상 진짜 멋지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맨 앞에 섰고 제 옆에 지혜가 섰습니다. 친척들은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먼저 지방에 절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지방을 향해 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방을 보는 지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지방을 가리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두가 지방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그 옆에 며느리 지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놀라 지방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지혜 이름이?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 이름이 왜 지방에?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왜?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차갑게 불렀습니다. 내가 조상을 그렇게 대했으니 너도 조상이 되어봐라. 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교촌치킨 올리고 냉동식품 올리고 즉석국 올려도 괜찮다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냐며?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며? 지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도 조상 노릇해봐. 내 이름이 지방에 올라가도 괜찮은지, 내 제사상에 교촌치킨 올라와도 괜찮은지, 온 가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촌치킨은 괜찮고 지방에 이름 쓰는 건 너무해? 50년 동안 내가 정성 들인 제사를 교촌치킨으로 대체하는 건 괜찮고? 민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들도 침묵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 남편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전통을 가볍게 생각해. 제사가 뭔지 몰라도 너무 몰라.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계속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손을 비비며 빌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제사는 말이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야.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는 게 그게 바로 정성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촌치킨은 정성이 아니야. 편리함이지.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해했니? 네. 이해했어요. 그럼 일어나. 지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방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늘 제사는 이렇게 하자. 다음 제사 때는 내가 제대로 배워서 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배우겠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절을 올리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모두 떠나고 집엔 저와 민수, 지혜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사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녁도 거르고 문을 잠근 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너무해?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촌치킨은 괜찮았어? 그건 지혜가 잘못 생각한 거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지방에 올리는 건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니? 말로 타일렀어야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극단적이라고요? 50년 동안 정성 들인 제사를 교촌치킨으로 대체하는 게 극단적이지. 살아있는 사람 이름 쓰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제사 때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제사 전부터. 네, 꼭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혜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제사 일주일 전,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장 보러 가자. 네. 지혜가 재빨리 외투를 입었습니다.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는 신선한 게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님. 시금치는 이렇게 잎이 푸르고 줄기가 단단한 걸로. 네. 지혜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윤기 있는 걸로. 네. 한우는 마블링이 적당한 걸로. 네, 어머님. 장을 보는 내내 지혜는 집중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봤고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습니다. 어머님, 제사 전날에 뭘 준비해야 해요? 나물 다듬고 생선 손질하고. 알겠습니다.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혜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일단 시금치부터 다듬자. 시금치 다듬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지혜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렇게요? 응, 잘하네. 도라지 다듬는 법, 고사리 손질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에 본격적으로 하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지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나왔네? 네.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지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시작하자.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금치는 참기름이랑 국간장, 이 비율로. 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무쳤습니다. 손에 힘을 빼. 너무 세게 하면 나물이 으깨져. 아, 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전 부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눅눅해져. 네. 이 정도? 지혜가 손을 기름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응, 딱 좋아. 동태전을 부쳤습니다. 지혜가 뒤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했어. 정말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7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열로 놓는 거 기억하지? 네. 첫째 줄은 밥과 국. 잘 기억하네. 제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어때? 처음 치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민수, 지혜, 저 셋이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지혜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도 정리도 혼자 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웃었지만 눈빛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순자야. 제사 잘 지냈어? 응. 이번엔 며느리가 같이 했어. 오, 정말 잘했네. 근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변했어? 제사도 배우고 열심히 하고. 근데 뭔데? 날 안 쳐다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지난번 일이. 응,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넌 잘한 거야. 며느리가 배웠잖아. 제사가 뭔지. 그래, 배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배웠지만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배웠으니까요. 다만 우리 사이에 생긴 벽이 보였습니다. 높고 두꺼운 벽. 그 벽은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하게 제사를 배웠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순서, 탕 끓이는 정성까지. 이제 제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탕간은 어때요? 딱 좋아.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지 못했고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식사할 때도 지혜는 항상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지혜야, 이거 먹어봐. 반찬을 건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받기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민수도 눈치만 봤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네. 저녁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지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하지만 이젠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차렸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좋은 밤 되세요.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날 내가 그은 선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배웠지만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순자야. 나 후회되는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후회? 그날 며느리 이름 지방에 올린 것. 왜? 며느리 제사 배웠잖아. 응, 배웠어. 완벽하게 배웠지.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날 안 쳐다봐. 무서워해.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끊었습니다. 이건
영원히 안 지워질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명숙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순자야, 넌 잘못 안 했어.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알아. 그건 알아.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예전엔 제가 설거지할 때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도 털어놓고 고민도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 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혜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도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물, 전, 탕, 과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용히 무겁게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전통은 불편함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지방에 올라갈 그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 손주들이 정성껏 제 제사를 지내주길, 교촌치킨이 아니길. 하지만 그때 손주들은 저를 기억할까요? 무서운 할머니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전통을 지킨 할머니로 기억할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옳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은 선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 저는 옳았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교촌치킨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방법도 옳았을까요? 며느리는 제사를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우리 사이엔 벽이 생겼습니다. 높고 두꺼운 벽. 가끔 후회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그은 선이니까요. 오늘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합니다. 오늘도 아들은 눈치를 봅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입니다. 전통을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